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0월 18일 시행한 소방기계산업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재 그 종류 중에서 이 명칭을 5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그 기체 소화 약재 이 종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요 FK 5-1-12, 그 다음에 FC 3-1-10, 그 다음에 HCFC 브랜드 A, HCFC 124, HFC 125, HFC 272A, 그 다음에 HFC 23, 그 다음에 HFC 236FA, 그 다음에 FIC 13, 여기 11이 아니고 I1이에요. 자, 13. 이게 I죠, I. 그 다음에 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 11이 아니고 13I1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이너젠 기체죠. 요 불활성 기체. 이 불활성 기체는 IG 01이 있고 IG 100, 그 다음에 IG 55, 그 다음에 IG 54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불활성 기체 4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재하고 불활성 기체 소화 약재를 섞어서 5가지만 쓰면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소화 수조를 설치하는데 수원의 양하고 채수구의 요 개수를 갖다 산출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소화 수조에서 요 수원의 양 계산할 때 요 Q죠. 수원의 양 Q는 K에다가 20세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K라는 것은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눠줘서 이놈을 정수로 표기한 거죠. 이때 항상 소수점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절상이에요. 올려주는 거죠. 반올림이 아니고. 자, 그럼 여러분 기준 면적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준 면적은 소방 대상물의 요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여기 15,000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7,500으로 하고요. 나머지 기타 소방 대상물은 기준 면적을 12,50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2만 제곱이니까 기준 면적은 7,500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K값은 연면적 1, 2층 바닥 면적 합계 2만 제곱미터를 기준 면적 7,500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67이 나오죠.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서 정수 3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양은 3 곱하기 20해서 필요한 수원의 양은 60세제곱미터가 바로 필요한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자, 채수구의 개수는 수원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수원의 양이 20에서 40 사이일 경우에는 채수구 1개가 필요하고 40에서 100일 경우에는 2개, 100 이상일 경우 여기는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60세제곱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40 이상 100 미만이니까 채수구는 2개 이상이 필요한 거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소화 설비의 동절기, 배관 동파 방지 방법을 3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파 방지 방법
번째는 요 배관을 갖다가 보온 재료 이런 걸 갖다가 감싸는 방법, 다시 말해서 보온 재료로 배관을 갖다 보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히팅 코일, 우리 열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팅 코일을 갖다가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부동액을 갖다가 주입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순환 배관을 갖다가 설치해서 물을 갖다가 계속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4번은 배관에 신축이 발생이 될 때 신축 이음을 갖다가 5가지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이 배관이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음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신축 이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루프형이라고 그래요. 루프형. 좀 심하게 그러면 이런 식이죠. 아니면 뭐 수입을형 같이 엘보를 갖다가 여러 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신축 이음의 그 종류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글자 이용하면 볼 조인트형하고, 그 다음에 요 벨로우즈형, 그 다음에 요 슬리브형, 그 다음에 루프형, 수이블형에서 볼벨, 슬루스 이렇게 머리 글자를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CO2 소화 설비인데, 국소 방출 방식이죠. 근데 국소인데 여기 보시면 헤드가 지금 여기 4개가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방호 공간의 최적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방호 공간의 최적은요, 지금 이 방호 대상물이 가로가 지금 2m, 세로가 지금 1.6m, 높이가 지금 1m죠. 자, 이 방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같은 경우는 좌측, 우측 다 0.6m씩 연장한 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우측 다 0.6m씩 연장한 거죠. 높이도 마찬가지로 0.6m를 연장한 선이죠. 이 바닥은 더 이상 공간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 쪽은 연장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방호 대상물이 여기 2m니까 가로가 이쪽 0.6, 이쪽 0.6 하니까 1.2m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m에다가 1.2m를 더하면 3.2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가 1.5m죠? 그럼 마찬가지로 0.6m, 0.6m, 1.2m 연장하면 2.7m가 되는 거죠. 자, 높이는 여기 1m니까 위쪽으로만 0.6m 연장하니까 1.6m가 되는 거죠. 요 최적이 방호 공간의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호 공간의 최적은 가로 3.2m에다가 세로 2.7m, 높이는 1.6m죠. 요걸 곱한 것이 바로 방호 공간의 그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13.82가 나와요. 요게 바로 방호 공간의 최적이 되는 거죠. 물음 2번은 소화 약재의 최소 저장량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은 요 국소 방출 방식에서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하고 화재 시 연소면이 한정이 되고 가연물이 비산, 옆으로 그 퍼질 염려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표면적당 13kg. 여기에다 고압식은 1.4를 곱하고 저압식은 1.1을 곱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이 없죠. 그리고 이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있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요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1, 2의 경우에는 방호 공간의 최적에다가 Q1이라는 것은 방호 대상물 방호 공간이죠. 방호 공간 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고압식은 1.4배, 저압식은 1.1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 하나 많아.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이 없다는 것은 요 A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요 Q1이라는 것은 8-6에다가 요 A라는 것은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요 대문자 A는 방호 공간에 설치된 벽면적이에요. 그래서 A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사실상 Q1은 그대로 8이 나오는 거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는 그대로 0이 나오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요 A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없다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고, A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방호 공간 벽면적 여기 3.2m, 높이가 1.6m죠. 요게 바로 벽면적 전면하고 뒷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 3.2m, 높이 1.6m, 전면하고 후면하고 해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좌측 우측에 여기 또 벽면이 있는 거죠. 세로 2.7m, 높이 1.6이죠. 그래서 세로 2.7m에 높이 1.6m,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다 해서 좌면 우면에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면적 합계는 15.44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산 하나 많아. 요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여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호 공간의 최적당 약재 저장량은 8kg. 그래서 방호 공간 최적이 13.82죠. 이게 방호 공간의 최적이에요. 요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방호 공간의 최적이죠. 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이 8kg라는 거죠. 저압식이니까 1.1배를 해주면 필요한 약재량은 121.62kg가 되는 거죠. 물음 3번은 헤드 한 개의 방출량이에요. 자, 헤드 한 개의 방출량은 약재 저장량 121.62를 헤드가 지금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설치되어 있죠. 4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지금 국소 방출 방식. 요놈은 약재 방사 시간이 30초 이내죠. 30세크 이내예요. 그래서 요 30으로 이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헤드 한 개당 1.01kg/s가 헤드의 방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O2에서 꼭 암기해야 되는 거, 약재 방사 시간인데요. 요 전역 방출 방식, 요 신부화재는 1분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아니고 표면이죠. 표면화재는 1분 이내, 그 다음에 신부화재, 그러면 7분 이내죠. 단 2분 이내에 설계가스 농도의 30%에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요 국소 방출 방식, 그러면 30초 이내에 약재가 다 방사가 돼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가로 세로의 그 길이가 66m, 66m라는 거죠. 여기에 설치할 경우에 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요 개수하고 요 습식 유수검지 장치, 즉 알람 밸브의 소요 개수를 갖다 산출하라는 거죠. 즉 가로 세로가 다 똑같이 66m예요. 자, 그럼 헤드 간의 거리 S는 2R의 코사인 45도. 문제에 보면 현재 정방향으로 설치가 된다고 했고, 건축물의 구조는 내화 구조죠. 그래서 내화 구조니까 2에다가 수평거리, 내화 구조는 2.3m죠. 여기에 코사인 45를 하면 헤드 간의 거리는 3.2527이죠. 자, 헤드 간의 거리가 3.2527이니까 가로의 그 설치 헤드 수는 가로의 길이 66을 헤드 간의 거리로 나눠주면 20.29. 무조건 절상이죠. 이건 반올림이 아니고 21개. 세로도 똑같죠. 66m 3.2527 헤드 간의 거리로 나눠주면 20.29에서 세로도 21개죠. 자, 이쪽으로 21개, 이쪽으로 21개가 필요하니까 총 소요 개수는 21 곱하기 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 개수는 가로 세로의 소요 개수를 곱해주면 441개가 필요한 헤드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 필요한 요 습식 유수검지 장치 알람 밸브의 개수는 요 습식 유수검지 장치는요, 요 알람 밸브가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구역은 3000제곱 이내예요. 그래서 66 곱하기 66 제곱미터를 3000제곱으로 나눠주면 1.45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절상이니까 필요한 그 습식 유수검지 장치는 2개 이상이 필요한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옥내소화전 설비인데 조건을 읽고 답하시오 했죠. 단 여기 조건이 있어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나타내라는 거죠. 자, 무릎 1번은 요 소화 펌프의 요 정격 유량하고 정격 양정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옥내 소화전에서 요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N 곱하기 13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자, N은 최대 유제 옥내 소화전이니까 최대 5개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층에 옥내 소화전이 4개씩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5개 이하일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죠. 그래서 설치 개수 4개에다가 누즐에서의 분당 방사량 130을 곱하면 펌프의 분당 토출량 정격 유량이죠. 이게 520이 나오는 거죠. 다음 무릎 2에 여기 정격 양정을 계산하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전양정이에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에서의 전양정은 실양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호스의 마찰 손실, 여기에다가 17m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전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양정은 조건의 4번에 있죠. 펌프에서부터 최상층의 소화전의 호수 접결구까지가 15m. 이게 바로 실양정 H1이 되는 거죠. 그다음
배관의 마찰 손실. 그래서 배관의 마찰 손실은 조건 마에 있죠. 30m. 요 30m가 H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H3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은, 자, 호수의 길이는 여기 15m라고 주어져 있죠. 자, 호수의 종류는 고무 내장 호수예요. 호수의 구경은 40m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호수의 호칭 구경 40mm, 종류는 고무 내장 호수. 자, 유량은 분당 130이죠. 자, 그러면 100m당 마찰 손실이 12m라는 거죠. 자, 그럼 호수의 길이 15m 1개 곱하기 100m당 마찰 손실 12m. 요놈이 바로 H3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노즐의 방수압 환산수도 이게 17m죠. 그래서 전량적 여러분이 계산하면 63.8m가 나오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요 토출축의 최소 관경이에요. 자, 옥내소화전에서 이 펌프 토출축의 유속은 제한이 있죠. 4m/s 이하로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토출축 최소 배관의 요 관경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가 되는 거죠. 여기서 Q가 단위가 세제곱퍼 세크죠. U는 유속이니까 미터/세크. D는 여기서 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미리로 하려면 여기에다가 1m는 1000ml니까 1000을 곱해주면 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펌프의 토출 양이니까 여기 520L/분을 세제곱퍼세크로 하면 0.52 세제곱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0.52 나누기 60을 갖다 대입한 거죠. 그리고 요 4Q에서 요 4 대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파이 U니까 U는 4m/s 이하 요걸 대입한 거죠. 요걸 계산하면 미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1000을 곱하면 52.52mm가 나와요. 자, 그러면 참 아까 여러분이 여기 답을 갖다 표기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양정도 여러분이 여기 63.8이니까 반올림하면 64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52.52mm니까 여러분이 배관 내경을 보시죠. 자, 배관 내경이 52.52면 근사치가 요거보다는 크고 가장 가까운 값이 53.2mm죠. 자, 그럼 호칭 구경은 50mm를 여러분이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0mm가 되는 거예요. 물음 3번은 소화 펌프의 모터 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자, 펌프의 모터 동력 요 P 킬로와트는 비중량에다가 이거 물 비중량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Q 세제곱퍼 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적 H 곱해주고 나누기 펌프의 효율 모터 동력이니까 여기 전달 계수 K를 여러분이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9,800을 요 1000으로 나눠준 거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요거를 1000으로 나눠주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9.8이에요. 자, 토출량 세제곱퍼 세크로 하면 0.52 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자, 전량적 H는 64m라고 계산을 했었고, 자, 펌프의 효율은
55%니까 0.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그 구경을 보면 지금 펌프의 구경이 아까 우리 50mm가 나왔었죠. 자, 그럼 50에서 요 65mm는 펌프의 효율이 0.5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0.5를 대입한 거예요. 자, 여기다 전달 계수는 지금 전동기 이외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니까 전동기 이외의 것이니까 전달 계수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1.86kW가 바로 펌프의 모터 동력이 되는 거죠. 이걸 무조건 반올림을 해주면 12kW가 되는 거죠. 물음 4번은 펌프의 요 최대 최절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 펌프의 최대 최절 압력이라는 것은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가 바로 펌프의 최대 최절 압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양정이 아까 전양정이 64m가 나왔죠. 요거를 압력 단위로 바꾸려면 1기압이 101.325kPa, 놈이 미터로 하면 10.332m죠. 자, 여러분 1기압이라는 것이 10.332m죠. 요게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kPa이죠. 요걸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332m가 101.325kPa에서 미터가 서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계산하면 627.64가 나오죠. 이게 바로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 전량정을 압력 단위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가 최절 압력이죠. 그래서 1.4배를 하면 878.70. 요거 반올림하니까 879kPa이 최절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5번은요. 펌프로부터 제일 먼 소화전 노즐하고 가장 가까운 소화전 노즐하고 방수압력 차이가 329.28이죠. 제일 먼 거리에 있는 노즐의 방수압이 166.72, 방수량이 130일 때 가장 가까운 소화전의 방수유량, LPM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 소화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장 먼 소화전의 방수압력이 166.72라는 거죠. 킬로파스칼. 자, 그럼 여기에서 소화전 간의 마찰 방수압력 차이가 392.28. 자, 그럼 이 소화전의 요 방수압력, 이건 얼마가 될까요? 자, 166.72에다가 소화전 간 마찰 손실 392.28을 갖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둘을 갖다 더하면은요, 559가 나와요. 그럼 이 소화전에서 요 방수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방수량 Q는 K에다가 루트 CP죠. 다시 말하면 요 방수량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방수압력의 제곱근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장 가까운 소화전의 요 방수량은, 즉 가장 먼 것이 130이죠. 여기에다가 가장 요 노즐의 요 방수압력의 비죠. 루트 166.72분의 루트
559가 되는 거죠. 비율이.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238.04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이 바로 리터 퍼 분이니까 LPM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 Q는 K에다가 루트 CP죠. 이 공식을 이용을 해도 돼요. 여기서 요 방출계수 요 K는 유량을 루트의 CP로 나눠준 거죠. 여기서 P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이에요.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K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먼 그 소화전이 130리터 퍼 분이죠. 자, 요걸 루트 10에다가 아까 가장 먼 소화전의 그 방수 압력이 166.72예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그 10으로 나눠주면 메가파스칼이 1000으로 나눠주면 0.1667이 되죠.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아까 가장 먼 소화전 여기 소화전하고 이쪽 소화전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먼 소화전이 166.72 킬로파스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메가파스칼로 하니까 0.1667이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출계에서 K값을 계산하면은 100.68이 나오죠. 그럼 가까운 그 소화전, 여기서 마찰 손실, 이게 지금 그 392.28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의 방수 압력, P는 먼 소화전 166.72에다가 소화전 간 마찰 손실 392.28을 더하면 이게 559 킬로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그 소화전의 방수 압력이 559 킬로파스칼이니까 방수량 Q는 K값 100.68에다가 루트 10 곱하기 방수 압력 메가파스칼 나면 0.559가 되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도 교재 그 답란같이 238.04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그대로 238 LPM이 나오는 거죠. 리터 퍼 분.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방법으로 풀이하시면 돼요. 다음 물음 5번 가죠. 옥상에 저장해야 되는 수온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옥상에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은 유효 수량의 3분의 1이죠. 자, 그럼 수온의 양부터, 유효 수량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자, 얘는 한 층에 지금 4개가 있는 거죠. 자, 옥내 소화전은 130리터 곱하기 20 하면 2.6 세제곱이죠. 요게 바로 유효 수량이에요. 요거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3.47이 나오는 거죠. 물음 7번은 유량 측정 장치는 몇 LPM까지 측정이 돼야 되냐. 이 유량 측정 장치는 정적 토출량의 175%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되죠. 자, 그럼 정적 토출량이 아까 얼마 나왔어요? 520 리터 퍼 분이 나왔죠. 요거에 175%니까 1.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91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격 토출량의 175%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 문제 8번 가죠. 자, 문제 8번은 펌프에 흡입 가능한 높이, 유효 흡입 양정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NPSHAV 유효 흡입 양정은 대기압도 마이너스 증기압도 플러스 마이너스 흡입수도, 그다음에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라는 것은 압입 양정, 즉 수온이 펌프보다 높이 있을 경우, 마이너스는 흡입 양정이죠. 즉 수온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수온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자, 대기압도는 이제 10.33m죠. 그래서 대기압도가 지금 10.33m 주어진 거 갖다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기압도, 증기압의 2는 0.226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0.26 AQ라고 되어 있는 것은 0.26 미터라는 얘기죠. 여기 미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AQ라는 것은 아쿠아의 약자예요. 물이라는 거죠. 그리스 말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터 H2O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흡입 양정, 흡입 수도가 지금 여기 3m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3m니까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1.5m AQ, 1.5m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효 흡입 양정은 5.57m가 나오는 거죠. 다음은 9번 가죠. 자, 9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 따른 요 특성을 표로 작성한 건데, 표의 요 빈칸에 알맞는 답 5로 표기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는 습식이 폐쇄형이죠. 건식도 폐쇄형 헤드고, 준비 작동식도 폐쇄형 헤드고, 일제 살수식만 개방형이죠. 자,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건 요 일제 살수식 하나예요. 자,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습식 없고 건식도 아니고, 준비 작동식은 감지기 설치해야 되죠. 일제 살수식도 마찬가지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2차 측 배관이 가압수로 채워져 있는 거. 습식은 1차 측, 2차 측 다 가압수로 채워져 있는 거죠. 자, 건식은 1차 측만 가압수,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죠. 자, 준비 작동식은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대기압 상태죠. 그다음 요 일제 살수식. 자, 일제 살수식은 2차 측이 요거 대기압 상태죠. 자, 교재 여기 하나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요 습식이 가압수 2차 측이 아니네요. 자, 준비 작동식은 여기 2차 측이 가압수가 아니죠. 2차 측은 그대로 대기압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습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펌프가 있고 주배관이 있는 거죠. 자, 이쪽으로 습식은
이쪽에 이제 헤드가 설치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가압수가 들어와 있고, 이쪽이 이제 헤드면, 여기 이제 가지배관 설치되고요. 여기 이제 헤드가 설치됐다고 가정을 하면, 2차 측도 다 가압수로 채워져 있는 것이 습식이 되는 거죠. 다음에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1차 측, 여기를 경계선으로 해서 요 1차 측이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요 2차 측은 이건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준비 작동식. 자, 준비 작동식은 1차 측까지 가압수 채워져 있고, 자, 2차 측이 대기압 상태죠.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요 일제 살수식. 자, 일제 살수식은 1차 측 마찬가지로 가압수. 2차 측은 대기압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여러 번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림을 잘 연상을 하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이제 분말 소화 설비죠. 자,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정압 작동 장치의 설치 목적하고 요 압력 스위치 방식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정압 작동 장치의 요 설치 목적은요,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요 주밸브를 갖다가 개방시키는 그 기능이 바로 정압 작동 장치의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 압력 스위치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압력 스위치 방식은요, 여기에 보면 분말 약재 저장 용기에 보면 요 주밸브가 있어요. 우리가 메인 밸브라고 하는 거죠. 자,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가 있죠. 자, 그럼 이쪽에 가압용 가스 배관이 있고요. 요놈이 바로 주밸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 가압용 가스인 요 질소 탱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압력 조정기가 있죠. 그래서 이 압력 조정기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기가 설치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전자 밸브는 이제 전원이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전자 밸브에 의해서 전원이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게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있는 거죠.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제 폐쇄가 되어 있다가 요 가압용 가스가 분말 약재 저장 용기 여기에 혼합 유입이 돼서 이 분말 약재를 혼합 유동시킨 후에 설정된 압력이 되면 이 압력 스위치가 붙어서 이 전자 밸브를 개방시킴으로써 요 질소 가스가
요 주밸브를 갖다 개방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압력 스위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분말 약재 저장 용기에 유입된 가스 압력이 요 분말 약재 저장 용기에 유입된 요 가스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면 요 스위치가 닫혀서 전자밸브를 개방시켜서 요 가압용 가스가 요 메인 밸브, 주밸브를 갖다가 개방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압력 스위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